안녕하세요. 원볼란테입니다. 오늘은 무리뉴에게 손흥민이 스트라이커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무리뉴 감독은 11월 부임 후 대다수 경기에서 4-2-3-1 포메이션을 가동했는데요. 주요 선수들의 부상이 없을 때 토트넘은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최전방 공격수 해리케인이 앞선에서 공격을 이끌었고, 좌우에 손흥민과 루카스 모우라, 공격형 미드필더로는 델레 알리가 공격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전임 사령탑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하면 손흥민을 측면에 배치하더라도 측면 공격보다는 뒷공간 공략을 바탕으로 한 문전 침투를 주문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케인과 손흥민을 동시에 최전방에 배치하는 다이아몬드형 4-4-2 또는 3-4-1-2 포메이션도 자주 썼는데요. 그러나 적어도 케인이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는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의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보다는 측면 공격수에 더 가까운 게 사실입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프리미어리그 경기 90분당 평균 슈팅은 3.5회, 세트피스를 제외한 크로스 시도는 0.9회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만 봐도 손흥민이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는 측면보다는 문전에서 득점을 노리는 데 집중하는 유형의 공격수였다는 점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손흥민은 무리뉴 감독 부임 후 90분당 평균 슈팅이 3회로 소폭 하락했고, 크로스 시도는 2.7회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손흥민은 수비적으로도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는 90분당 평균 가로채기가 0.2회에 불과했지만 무리뉴 감독 부임 후에는 가로채기가 0.8회로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비 가담 빈도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무리뉴 감독의 부임 후 손흥민의 역할이 변화한 부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부임한 후 토트넘의 수비 상황에서는 오히려 공격 상황에서보다 더욱더 측면에 치우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토트넘의 포메이션은 4-2-3-1 포메이션을 골자로 하면서도 팀이 완전히 수비 태세로 전환한 상황에서는 임시적으로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이때 우리는 손흥민이 왼쪽 윙백 역할을 맡으며 반대편에선 오른쪽 측면 수비수 세르조 오리에와 같은 선상에 배치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해리케인은 1월 초 사우스햄턴 원정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후 줄곧 결장하게 됐는데요. 그로 인해 무리뉴 감독은 1월 5일 미들스브러와의 FA컵 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과 모우라를 최전방에 배치한 3-5-2 포메이션을 가동하고도 1대1로 비긴 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는 스트라이커가 없다, 손흥민과 루카스 모우라를 동시에 투입해 역동적인 공격진을 구성했으나 그들은 케인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BBC와의 인터뷰에서도 0대1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스트라이커 혹은 상대 수비라인 안에서 플레이하는 힘이 없다는 점을 깨달은 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밝혔죠. 이처럼 이전 포체티노 감독은 최전방 공격수에게 역동성 있는 움직임과 침투력을 요구했지만, 이와 달리 무리뉴 감독은 상대 수비진과 거칠게 부딪히는 클래식 9번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케인마저도 포체티노 감독 시절과 무리뉴 감독 부임 후 플레이 스타일에 눈에 띄는 변화가 발생했는데요. 케인의 90분당 평균 헤딩 경합 가담 횟수는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을 이끈 2016-17 시즌 3.9회, 2017-18 시즌 4회, 2018-19 시즌 4.3회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케인은 무리뉴 감독이 팀을 이끈 올 시즌 헤딩 경합 가담 횟수가 무려 6.5회로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그만큼 토트넘의 공격 루트가 케인의 머리를 향하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토트넘은 2019-20 시즌 포체티노 감독이 팀을 이끈 12경기에서 90분당 롱볼 시도 횟수가 48.2회 뿐이었습니다. 미드필더를 생략하고 전방으로 연결하는 긴 패스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적었던 토트넘은 무리뉴 감독 부임 후를 기준으로 90분당 평균 무려 60.5회의 롱볼을 시도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과거 첼시, 인터밀란,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끈 시절에도 디디에 드록바, 디에고 밀리토, 엠마누엘 아데바요르, 디에고 코스타, 로멜로 루카쿠 등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수와의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는 유형의 공격수를 선호해 왔는데요. 무엇보다 무리뉴 감독이 부임한 후 토트넘의 롱볼, 케인의 헤딩 경합 가담 횟수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은 감독이 최전방 공격수에게 기대한 역할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기본적으로 후방에서부터 시작되는 세밀한 빌드업 혹은 중원에서 상대의 압박을 뚫는 패스 시퀀스보다는 단순하게 공격 진영으로 긴 패스를 연결해 최전방 공격수 케인이 경합을 통해 볼을 떨궈 놓으면 알리, 손흥민, 모우라가 세컨볼을 쟁취해 공격을 풀어나가는 전술을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후방 수비 진영에서 패스 연결을 시작해 상대 문전에 성공적으로 도달하는 플레이를 뜻하는 빌드업 공격 횟수도 포체티노 감독이 팀을 이끈 2018-19 시즌에는 3회, 올 시즌의 초반에는 2.3회를 기록했으나 무리뉴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후에는 이마저도 1.6회로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요.
아쉽게도 토트넘은 무리뉴 감독 부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전급 선수들이 대거 부상을 당하며 팀 전력에 큰 타격을 입었고 3월부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즌이 전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무리뉴에게 손흥민이 스트라이커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아무쪼록 유럽의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안정되어 무리뉴 감독 밑에서의 손흥민의 활약을 빠른 시일 내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원볼란트였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